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증액에서 삭감으로 바뀐 졸속과 무모함을 비판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R&D 효율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상포진을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일부 여성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남성에게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 재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를 심의하는 구성원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공정성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203만 5천 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 차가 148만 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52만 대, 수소차 3만 4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미 나사의 탐사선에 실려 지난달 지구에 도착한 소행성 베누의 시료에 물과 탄소가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과 탄소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로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지구 생명체 기원의 비밀을 간직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삭감된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R&D 예산을 깎아 연구 현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은 R&D 예산의 혁신이라고 맞섰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삭감된 국가 R&D 예산. 야당은 과기정통부가 처음엔 증액 예산을 올렸다가 2달 만에 삭감으로 뒤바뀐 졸속 과정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젊은 과학자들이 빠져나가고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예산이 완전히 온난화를 겪고 있고요. 연구 현장은 지금 빙하처럼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잣대도요, 굉장히 획일적인 겁니다, 이거. 뭐 예를 들자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기초과학 같은 경우, 기초과학기술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당은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 비효율이 누적됐다며 이번 삭감은 R&D 효율화 과정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마치 우리 대통령이 우리 과학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한다 이런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R&D 카르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는데 이종호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R&D 나눠먹기 근절 그런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후배 연구자들의 학업과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R&D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보건 논의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증액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답해 예산 회복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상포진도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는 백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자체가 고가라 뒷순위로 나오기도 한 만큼 다시 한번 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 청장은 또 자궁병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져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지원 중인 HPV 백신 예방접종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PV 백신은 남성도 감염되는 항문암이나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3개 국가 마약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한 필로폰을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이른바 3개국 마약 조직. 이들은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밀수했는데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지난 1월 27일 하루에만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이 24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책을 정식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해 적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들과 세관을 찾아 어떤 경로로 입국할 수 있었는지 수차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한 만큼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세관 직원들과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가운데 3명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33명 가운데 9명이 심의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2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면허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마약 밀수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은밀하고 정교한 수법이 동원되는 건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담배값이 무려 8배나 비싼 호주로 우리 담배를 밀수출하려던 일당도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28mm 두께 한 장 같지만 자세히 보면 4장을 겹친 합판입니다. 얇은 한 장을 벗기자 담배가 가득 들었습니다. 수출용 합판으로 신고한 건데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안에 이렇게 숨긴 담배가 87,000갑 가량이었습니다. 3년 전 대구 세관이 담배 1,390만 갑 밀수입을 적발하고도 놓쳤던 총책 A씨가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는 밀수출을 시도한 겁니다. 세관은 수출 신고 과정에서 숨긴 담배 40만 갑을 적발했습니다. 통관 목록상의 40만 갑은 이미 부산항을 떠난 거로 확인돼 우리 관세청은 호주 당국에 연락해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해 호주에 3개 법인을 만들어 합판을 정상 수출하면서 호주 당국 통관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에 밀수출에 나선 거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가장 무거운 곳으로 알려진 호주는 담배값이 우리보다 무려 8배나 비쌉니다. 1회 수출에서 약 2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밀수 조직은 10회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월 밀수출을 적발한 세관은 A씨를 계속 추적해 지난 8월 친척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빨리! 내 돈이라니까! 밀수출 담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유통하지 않는 영국 제품이었는데 A씨 일당은 담배를 어디에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세관은 담배 밀수출 혐의로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강타한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 같은 규모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AP통신들은 현지 시간 어제 새벽 5시쯤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 외곽 28km 지점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10km라고 미 지질연구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P는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80명이 다치고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폐쇄됐다고 정보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헤라트주에서는 규모 6.3 강진과 수차례 여진으로 사상자 4,500여 명이 발생하고 여러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서 지난달 24일 귀환한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 캡슐이 채취한 베누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캡슐에 들어있는 돌과 먼지에는 물과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생명체의 기본 요소들을 지구에 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리스 렉스 소행성 탐사선에 탑재된 캡슐은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년 만에 6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 끝에 지난달 귀환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총 203만 5천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7.9%를 차지했습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148만 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는 52만 대, 수소차 3만 4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모빌리티 협회는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친환경차 283만 대 보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인도안 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조금 어떨 때는 불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뭐 지나다니게 걸려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400건에서 지난해 7만 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900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없거나 한다면은 경찰이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하실 필요 없죠. 안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도경 물처분을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란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고 하는데 여기 되지 마라 저기 되지 마라 그러니까 잠깐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9월 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도 오름세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고추장입니다. 9월 기준 고추장은 전달보다 27.3% 가격이 올랐습니다.
설탕은 16.9%, 아이스크림은 14% 비싸졌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공식품 73개의 세부 품목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은 22개에 달합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입니다. 피자는 12.3%, 오리고기와 구내식당 식사비도 7% 정도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는데 지난 4월 3.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쌀이나 배추처럼 구매 횟수가 많은 생필품 150여 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로도 불리는 생활물가 지수 역시 4.4% 상승했습니다. 오비 맥주는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6.9% 인상하기로 했고 메일 유업은 생크림 제품 출고가를 많게는 9%까지 올립니다. 비싸도 뭐 식구가 적으니까 사는 거고 10,000원 식구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바꿨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노인네들은 있는 거는 한정이고 썸 세면 더 세지고 진짜 힘들지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최근에 이런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최근 국제 정세도 국내 물가와 관련해 큰 변수입니다. 내수 활성화 촉진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 부담을 함께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당시 연준 위원들 사이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준이 공개한 9월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참석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내 한 번 더 올리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올해 M&A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5천억 원의 셰일 오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셰일 업체 가운데 선두인 파이어니어를 인수한 엑손모빌이 독보적인 원유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은 내년 상반기 인수 작업을 완료하면 텍사스 퍼미언 분지에서만 현재의 2배에 달하는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 10주년을 기념한 정상포럼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130개국 대표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빛과 그늘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CCTV가 1대1로 10주년 기념 6부작 다큐멘터리 방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28,000자 분량, 8개 언어로 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双向投资累计超过3800亿美元，其中呢，中国对外的直接投资超过呢2400亿美元。 17일부터 이틀 동안 제3차 1대1로 정상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130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1대1로 구상을 직접 제안한 시진핑 주석이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丝绸之路经济带，这是一项造福沿途各国人民的大事业。 현대판 실크로드와 바닷길 복원 구상인 1대1로 철도와 항만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부도 위기처럼 개발도상국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덫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유럽의 참가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최근 미국판 1대1로 계획으로 갈아탄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This extends from India all the way to Europe, connected by the UAE, Saudi Arabia, Jordan, and Israel, bridging ports across two continents. 이에 따라 중국은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벗어나
광물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지만 알찬 투자로 바꿔보겠다는 건데 1대1로 공동건설에 이른바 고품질이란 말을 끼워 넣은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찰이 대형 입시 업체들의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빅3 입시 학원 중 한 곳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는데 사교육 업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 학원들 사이 문제 거래 의혹을 공론화한 뒤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업체는 모두 21곳. 여기에는 시대인재와 함께 입시학원과 빅3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 등 이른바 1타 강사들에 더해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와 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 등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얻은 킬러 문항으로 족집게 교재를 만들어 팔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 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강제 수사는 다른 업체들로도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을 둘러싼 범정부 조사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가 본격화된 터라 경찰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04살의 나이로 4,100여 미터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던 미국 시카고의 할머니가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주 시카고에서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현지 시간 9일 잠을 자다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앞서 호프너 할머니는 지난 1일 생애 두 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 협회 공식 인증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약 4,115m 상공으로 올라가서 전문가와 함께 뛰어내린 지 약 7분 만에 지상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방사선을 방출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성 의약품은 그 효과가 탁월해서 차세대 암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워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의약품 국산화에 성공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연구자를 직접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